요즘 수학 문제는 수학 문제 반, 국어 문제 반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를 해야지 풀 수 있거든요. 수학은 언어니까 우리가 영어 교육시키듯이 수학도 시켰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과 공부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치동 대쌤입니다. 오늘은요, 제 옆에 서울대 공대 졸업하셨고 도쿄대 공학 박사를 거쳐서 삼성에서 10년 넘게 근무하시다가 이제 수학교육 전문가가 되신 이창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부탁드려요. 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생각노트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는 회사를 아예 그만두고 이제 저도 수학교육을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시작하고요. 또 최근에 제가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작가로도 인사를 드리게 된 이창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공대학과의 수학 비밀 노트라는 걸 쓰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유튜브나 이제 블로그 또 이제 스레드 같은 걸 하면서 저는 이제 질문을 되게 강조를 해요. 선생님들이 해주는 질문 말고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해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은 거는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평소에 수학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영어 교육시키듯이 수학도 시켰으면 좋겠다. 수학은 언어니까 라고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뭐라 하시냐면 그거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주면 좋은 거냐.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했던 그 질문들을 모아서 책으로 모아가지고 한번 내봤습니다. 수학은 언어다. 이걸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수학 전공자가 아니라서 더 깊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왜 수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쟤네들은 저렇게 어려웠고 특히 나는 점점 수학이 쉬워졌는데 왜 쟤네들은 수학이 점점 어려워졌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수학이라는 게 최대 공약수라는 말을 이해했을 때 이 받아들이는 최대 공약수에 대한 감각이랑 그걸 모르고 공식으로 받아들였을 때 느끼는 이 감정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최대 공약수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이들 대답을 못하거든요. 약수가 뭐야? 약수는 두 수를 나눌 수 있는 자연수예요. 공약수는 뭐야? 두 수의 공통된 약수예요. 그럼 최대 공약수는 뭐니? 그러면 그 중에 제일 큰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공식이 필요 없거든요.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그냥 약수를 구하고 공약수를 구하고 최대 공약수 그 중에 제일 큰 걸 구해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언어로 받아들여서 수학에 나오는 이 정의들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얼마나 수학을 쉽게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실제로 고등학교 가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아이한테 얘가 중점이라던가 그림을 보고 이거를 말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아이는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는 내분점이나 외분점 과정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아이는 사실 새로 배운 게 없는 거죠. 그냥 예전에 내가 했던 걸 가지고 이걸 풀었어. 이 점과 이 점의 거리가 항상 R이야. 이거를 그냥 말로 표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수학을 언어로 받아들이느냐 기능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아이들의 퍼포먼스가 달라지는데 문제는 이게 고등학교 가야지 이게 퍼포먼스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초중 때는 좀 덜 나죠. 중3 때부터는 압도적으로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 말을 계속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수학을 우리가 기능으로 쭉 가르치다가 갑자기 아이들한테 야 이제 말을 식으로 해봐. 왜 못해? 배웠는데 아이들 너무 과중한 거예요. 예.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근해 공식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빨리빨리 하면 되지 뭐.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외워지고 외웠죠. 그런데 이 감수성의 차이를 어떻게 하면 좁혀질 수 있느냐. 예, 근데 그 말이 수학은 언어고 니네가 배우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말로만 설명할 수 있으면 배우는 공식 중에 한 80%는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수학은 언어다는 정말 말 그대로 그 의미가 뭐야? 라는 데 좀 더 집중을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림을 말로 바꾸고 우리 영어 배울 때 가르치잖아요. 그림을 보고 영어로 설명해봐. 이렇게 가르쳐요. 저는 수학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프나 그림을 보고 말로 설명하고 그걸 식으로 바꿔봐. 그리고 부모님들 느끼실 텐데 요즘 수학 문제는 수학 문제 반, 국어 문제 반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를 해야지 풀 수 있거든요. 그 말을 읽고 그 말을 식으로 바꿔낼 수 있느냐 그림으로 바꿔낼 수 있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을 전달할 수 있는 간결한 말이 수학은 언어다. 그럼 제가 학부모님의 관점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 그럼 집에서 현실적으로 요걸 알았어.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이
부모님들이 결국은 수학 정서를 해치는 게 뭐냐, 아이들은 똑같은 문제를 접하더라도 엄마랑 지나가면서, 저는 이제 많이 하거든요. 현우야, 38에 얼마 곱하면 100 되게 하면 애가 막 생각을 해요. 62, 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앉아. 자, 여기 디귿 1페이지 펴. 여기 38 네모 100 이런 걸 하는 건 아이들 수학 정서가 완전히 달라요. 저는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과과정에 나오는 것들,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못 가르치기 시작한 시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조금 더 38 더하기 얼마가 100이야? 한번 해봐. 2 곱하기 5는 무슨 뜻이야? 그러면 전 아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 아들 정말 영재 아닌데, 저희 아들들은 2자리 곱하기 2자리 정도는 머리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 곱하기 19가 무슨 뜻이야? 그럼 18을 20번 더한 다음에 한번 빼주면 되겠네. 이런 것들 머릿속에 넣게 해주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퀴즈로 내줬을 때 아이들이 감수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야 언어로 받아들인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근데 들으면서 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그게 풍부한 경험과 맞아요. 가이드와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를 구현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긴 하네요. 그거 진짜, 맞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요즘에 저한테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왜? 애를 앉혀놓고 문제를 풀리는데 너 왜 생각 안 하냐? 너 왜 이거 대충 푸니? 너 이거 집중력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엄청 싸우고 저한테 데려오신단 말이에요. 저는 어머니 가르치지 마셔라. 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근데 저는 그 스트레스를 좋은 질문을 찾는 데 쓰시라는 거예요, 저는. 네. 근데 그 문제집 풀어주려고 공부하시는 것보다, 같이 해답 보고 낑낑거리시는 것보다 저는 더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 책 읽으시고, 이런 책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책 읽고, 그런 질문을 찾으셔가지고, 아이들한테 던져주고 같이 퀴즈로 하고, 이거를 책상 앞에서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전철에서 하시고 하시면 된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3 곱하기 5는 얼마니? 네. 이거 애들 어렵지 않죠? 초등학생들 이런 문제 내용 되게 좋아하거든요. 3 곱하기 15 얼마니? 15 곱하기 3 얼마니? 하고 어머니는 계산기 쓰시면 돼요, 바로. 제 애들, 어머니한테 맨날 내주라고 강조하는 퀴즈가 뭐냐면, 30 소인수분해 해봐, 애들한테. 그럼 애들 엄청 재밌어 하거든요, 머릿속으로 하면. 근데 어머니가 30 소인수분해 같이 하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니는 핸드폰으로 30 소인수분해를 검색하시면 돼요. 소인수분해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냥 찾으셔서 30 소인수분해 딱 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정답이 나와요. 그거 들고 애가 맞추면 칭찬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아이를 가르쳐야 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그대로 전달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영어는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틀어주면 되잖아요. 영상 노출 시켜주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하라는 거죠. 어머니가 영어를 네이티브가 아니신데 아이들한테 과감하게 영어도 쓰시고, 애들한테 이거 영어로 하면 뭐야 물어보시고, 영어 채널 틀어주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된다. 왜 똑같은 언어인데 어머니가 영어는 하시는데 수학은 못하냐? 그거는 우리가 수학을 언어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예. 어머니들부터 이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수학은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로 가르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못할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나도 찾아가 보면서 언어로서 접근하면 이게 쉬운데, 네. 성적 향상이라는 본질을 갖고 질문을 하니까 네. 받는 학생이 언어로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학이 언어다라는 말이 뭐가 포함되냐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애한테 자, how are you? 물어봤더니 I'm fine, thank you 라고 해야 되는데 I'm good 이라고 했다고, 야, 틀렸어. I'm fine, thank you 라고 해야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쵸. 되게 자유로운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유독 수학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답이 정확하고 딱 정해져 있다. 답은 정해져 있죠. 근데 답으로 가는 과정들은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한테 던지라는 질문이 18 곱하기 17 빨리 해봐 이게 아니고, 18 곱하기 17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너한테 뭐가 있니? 저는 여러 가지 방법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17 곱하기 10 하면 8, 7에 56 이거밖에 생각 안 해요. 세로셈하죠. 네, 근데 저는 우리 학원에 오는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주는 퀴즈가 18 곱하기 17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5가지 이상 써라. 근데 우리는 유독 18 곱하기 17하면 갑자기 그냥 8, 7에 56 배웠던 방법으로 그대로, 그대로 써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군요. 저는 오히려 그걸 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연산가잖아요. 어머니들이 제일 미쳐보려고 하는 게 연산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머니들이 애들한테 왜 화내냐면,
집중 안 해서 틀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수학 공부하시는 선생님도 엄청 틀려요, 연산. 저도 엄청 틀리거든요. 저도 틀리죠. 네.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면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거를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으면 틀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거를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아이는 연산 틀리지 않아요. 이런 습관이 결국 이 수학을 되게 수월하고 뭔가 돌아가는 길도 있고 뒤로 갔다 갈 수도 있고 뛰어넘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유달리 기능으로 가르치고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바꾸고 싶다. 네. 그러면 초등 과정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 네. 이런 부분 좀 신경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어머니들이 아이들하고 씨름하던 시간을 정말 그대로 그냥 차에서 하시면 됩니다. 차에서 물어보면 그 자체가 퀴즈가 되고 놀이가 돼요. 어머니들이 이 수학이 언어다라는 말을 그냥 어떻게 실천하시면 되냐면 문제집이 아니라 아이와 대화할 때 쓰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게 어렸을 때 더 효과적이고 더 쉽겠죠. 이 답을 찾지 마시고 질문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좋겠느냐. 아이가 어떻게 수학을 언어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느냐. 저한테 그런 게 많이 하세요. 나처럼 안 배웠으면 좋겠다. 네,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가 수학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배울 수 있느냐. 어떤 질문을 던지면 좋겠느냐.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질문은 얼마든지 뭐 원장님 같은 분들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질문 많이 해주시면 정말 신나서 대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